한 도시가 불과 5년 만에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잃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천만 인구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에서 3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전체 인구가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엑소더스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는 텅 비고 어디는 꽉 찼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강남역 교차로는 여전히 북적이지만 구도심 골목엔 빈집 표지판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돈이 없어서 서울을 떠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섭니다. 인구 지도가 바뀐 진짜 이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언제나 천만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억 속에서는 그랬죠. 2020년 인구조사에서 서울은 96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말 이 숫자는 93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30만 명의 감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던 사람들, 학교 앞 문방구를 지키던 상인들, 골목 슈퍼를 운영하던 가족들이 하나둘 짐을 쌌다는 뜻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여전히 발 디딜 틈이 없지만 노원구 월계동 재래시장 골목은 오후 4시면 셔터가 내려갑니다.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엔 빈자리가 생겼고 은평구 불광동 놀이터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그릇은 그대로인데 담긴 물의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곳은 넘치고 어떤 곳은 바닥을 드러냈죠. 이 불균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5개 자치구 중 19곳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100명 중 76명꼴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셈이죠. 반면 6곳만이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렸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선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외곽은 텅 비고 중심과 동남권은 버텼습니다.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신화가 균열음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서울을 떠났을까요? 단지 집값이 비싸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구 지도가 바뀐 첫 번째 단서는 낡은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단지. 1985년 준공된 이곳의 엘리베이터는 매일 밤 신음합니다.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 주차 공간을 찾아 30분을 헤매는 퇴근길,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틀. 이것이 서울 외곽 구도심의 민낯입니다. 도봉구와 은평구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1980년대 강북 개발 시절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냈지만 2020년대 가족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묶여 있고 리모델링 비용은 천정부지였죠. 같은 시기 고양시 지축동과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엔 새 아파트가 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최신 단열재, 태양광 패널이 달린 옥상, 단지 내 키즈 카페와 피트니스 센터. 같은 예산이면 서울 외곽의 낡은 30평보다 경기도 신도시의 쾌적한 40평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노원구는 2019년 대비 2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봉구는 1만 5천 명, 은평구는 1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자녀 교육 세대였습니다. 서울 주소지라는 자존심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택한 겁니다. 과거엔 이를 두고 지방 이주라 불렀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경기도 신도시는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이들을 30분 안에 강남과 여의도로 실어 날랐으니까요. 인프라의 격차가 인구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두 번째 이유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됩니다. 구로구 가산동 가리봉시장 골목. 점심시간이면 IT 기업 직원들로 북적이지만 저녁 8시면 골목은 텅 빕니다. 이곳 지벨리엔 2,000개가 넘는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강서구 마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LG와 롯데가 입주한 대규모 업무 단지 주변엔 오피스텔과 낡은 빌라촌만 즐비합니다. 왜일까요? 일터와 살터가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구로와 강서에 있지만 집은 부천과 광명에 있습니다. 2022년 전세 사기 파동은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구로구 개봉동과 오류동 일대 빌라촌에서 집단 피해 사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깡통 전세를 경험한 청년 세대는
아예 서울 빌라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부천 중동 신도시와 광명 철산동으로 향했죠. 출퇴근 시간은 10분 더 걸렸지만 안전한 신축 아파트에서 잘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강북구와 종로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조차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한때 봉제 공장과 인쇄소로 활기찼지만 2020년대 들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건축 규제에 묶여 새 건물을 짓지 못하고 낡은 건물은 안전 문제로 폐쇄됐습니다. 동네 병원과 슈퍼마켓까지 사라지자 남은 건 역사 유적과 관광객뿐이었습니다. 종로는 거대한 박물관이 되어갔습니다. 일과 삶의 분리. 이 불일치가 서울 서남부와 북부를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서 사람이 줄어든 곳 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거리. 2024년 봄 이곳은 공사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주민 수천 명이 일시적으로 이주했습니다. 통계상 인구는 줄었지만 이건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3년 후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볼 예정이었으니까요. 성동구 성수동은 다른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2019년 이후 이곳엔 팝업 스토어와 카페, 갤러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은 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임대료는 3년 사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오래 살던 원주민들은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고소득 1인 가구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만든 인구 감소. 숫자는 줄었지만 구매력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양천구 목동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습니다. 1980년대 중산층 가족의 상징이었던 목동 아파트 단지는 2020년대 들어 재건축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4인 가구 중심 평면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선호 평면으로 재설계됐습니다. 방 개수는 줄고 거실과 주방은 넓어졌죠. 재건축 과정에서 세대 수는 늘었지만 실거주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곳의 인구 유출은 실패가 아니라 고급화의 신호였습니다. 부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밀도는 옅어진 겁니다. 용산구는 2019년 대비 8,000명, 성동구는 5,000명, 양천구는 1만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같은 기간 20% 이상 올랐습니다. 인구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택적 고급화가 새로운 도시 권력 지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모든 공식을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4년 3월 GTX A 노선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파주에서 강남까지 19분, 과거 1시간 반 걸리던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노선 하나가 수도권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하남시 미상변 도시 인구는 2023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광명시 광명역 일대는 신축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탈을 선택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노원구 월세 투룸에서 하남 미사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월세 금액으로 방 하나가 더 생겼고 주차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히려 10분 단축됐죠. GTX 역세권이 만든 마법이었습니다. 광명 철산동에 정착한 40대 부부는 구로구 빌라촌 전세 사기를 피해 이주했습니다.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15분, 서울 주소지를 포기했지만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이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절대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접근성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 GTX A 전 구간과 GTX B 일부 구간이 운영 중입니다. 파주 고양, 화남, 광명, 수원 일부가 강남 30분 생활권에 진입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생활권은 서울 중심부와 하나로 묶였습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이 개념이 현실이 되면서 서울 주소지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허물어졌습니다. 집값과 월세 부담을 감수하며 노후 아파트에 사는 대신 같은 예산으로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망설이겠습니까? 통계는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30대 인구는 12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GTX 역세권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인구 지도를 다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이제 끝난 걸까요? 모두가 떠나는 도시가 된 걸까요?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단지 앞 2023년 입주를 시작한 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는 순식간에 10,000원이 됐습니다. 강동구는 2019년 대비 오히려 인구가 3,000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증가한 몇 안 되는 자치구 중 하나죠.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대규모 양질의 신축 공급. 강남구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대치동과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속속 준공되며 인구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2024년 기준 강남구 인구는 전년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과 잠원동 재건축으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 사람들은 서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서울에 없어서 떠났을 뿐입니다. 30년 된 아파트의 녹물과 주차 전쟁, 엘리베이터 고장 스트레스를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쾌적한 신축이 공급되는 곳엔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도 인구 감소폭이 미미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한 상업 인프라와 신축 오피스텔, 재건축 아파트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드웨어였습니다. 도시의 소프트웨어, 즉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담을 그릇, 즉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낡은 그릇을 새 그릇으로 바꾼 곳은 사람을 붙잡았고 낡은 채로 방치한 곳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인구 지도는 정직했습니다. 투자와 공급이 이뤄진 곳은 살아남았고 방치된 곳은 쇠퇴했습니다. 서울 인구 감소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2025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도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신축 공급과 광역통망 확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서울 도심 재개발과 경기도 GTX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2020년 현재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규모 신축 공급 계획이 확정된 지역. 둘째, 30분 내 핵심 업무지구 접근이 가능한 광역교통 결절점.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차세대 프리미엄 주거지가 될 겁니다. 용산구 한남동처럼 재개발로 초고급화되는 서울 도심 일부와 하남 광명처럼 GTX로 서울 생활권에 편입된 경기 거점 도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지대, 즉 낡은 서울 외곽과 교통망에서 소외된 경기 변두리는 더욱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 대응도 필요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속도 조절, 광역교통망의 균형 배치.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수도권 전체의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구 흐름은 자본의 흐름이며 이는 가장 정직한 선행 지표입니다.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 가격은 정체되거나 하락했지만 신축 단지와 GTX 역세권 분양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1,000만 명의 개별 선택이 만든 집합적 결과입니다. 낡은 인프라, 직주 불일치, 선택적 고급화, 그리고 GTX로 상징되는 광역화. 이 네 가지 동력이 수도권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쾌적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 주소지보다 주거 환경이, 행정구역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불패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수도권 메가시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잊지 못하면 자산은 낡은 그릇에 갇힐 겁니다. 반대로 흐름을 읽는다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예산으로 주차 전쟁을 겪는 서울 외곽에 30년 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역 교통망이 뚫리는 경기도의 쾌적한 신축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인구 지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